오피셜 계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한 3,000명일 때 캡처해놨어요, 밑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너무나 좋아하는 바로 그 선수, 득점왕 손흥민 얘기입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 오늘 좀 가져온 이야기는 얼마 전에 정말 너무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에서 득점왕이 된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시즌에서 한 페널티킥 없이 23골을 넣음으로써 득점왕이 됐는데, 근데 이제 이 기록은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 해외에서 뛰었던 개인 통산 최고 기록이 차범근 감독이 17골을 넣었었는데 한국 선수 중에 이걸 뛰어넘기도 했고, 손흥민 선수 개인적으로도 지난 시즌에 자기가 이제 22골을 넣었는데 이번에 23골 넣으면서 자기의 기록도 경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말에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들어왔는데 오고 바로 이어서 5월 26일 이틀 만에 3일 회계법인에 갔어요. 근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3일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를 찾은 이유가, 이 날짜가 5월 26일이라는 거는 알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돈을 내야 되는 게 5월 말이니까 이제 종소세 임박해 와서 소득세 신고를 위해 찾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일단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연봉으로 160억을 벌었고 광고 모델로도 한 36억 정도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소득세를 계산해야 되는데 셈법이 조금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은요, 국내 거주자에게 매긴 나라고 해요. 즉 한국의 주소를 가지고 있고 한국에 1년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근데 손흥민 선수는 해외에 대부분 체류하다 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를 이렇게 세금을 매겨야 되나? 이 셈법이 좀 복잡해진 거죠. 약간 머리 아프네요.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회계법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광고 모델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TV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너무 많이 나오길래 도대체 어디 광고 모델을 했을까 찾았는데 올라운드 플레이어입니다. 안 하는 데가 없어. 태그 호이어 시계, 통신사는 SKT, 탈모 샴푸 TS 샴푸, 질레트 면도기, 바디 프렌드 안마의자, 농심, 빙그레, 코카콜라, CJ 제일제당의 식음료, 볼보 자동차, 하나금융,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다 깔았어. 혼자 다 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다 깔았어. 예전에 김연아 선수를 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환호하는 이유는 손흥민 선수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이런 이미지 메이킹, 이런 사이드에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회계법인을 찾아서, 원래 성실 납세자예요. 그걸로 유명했고, 근데 이렇게 찾음으로써 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열심히 뛰고 세금도 잘 내고. 근데 해외 스타들은 엉망인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실제 해외 스포츠 스타들의 탈세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호날두도 예외 아니고 메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국 회계법인 UHY 해커 0에 따라서 보면은 영국에서 지난 2019년에서 20년 사이에 한 시즌에 얼만큼 탈세 많이 했나 조사했던 사람들이 이 스포츠 선수 246명을 조사했어요. 근데 바로 직전 시즌은 2018, 2019년에는 한 87명이 조사를 받았거든요. 무려 탈세로 의심된다는 사람이 지난 1년간에 3배 정도 증가한 거죠. 실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걸려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정확히 2019년 1월 스페인 법원에서 너 탈세 혐의 인정한다. 너 벌금 242억 원이야. 호날두는 2011년에서 2014년에 영국의 버진 아일랜드를 통해서 자신의 초상권 관련되는 탈세를 한 186억을 했어요. 그랬는데 너 탈세했으니까 거기 플러스 가중 알파 해서 총 242억 벌금을 부과하게 됐는데, 제가 사진 준비했거든요. 법정에서 나오면서 여자친구 딱 손잡고 당당하게 걸어 나옵니다. 뭘 잘했다고? 메시도 걸렸어요. 메시도 걸렸어요? 리오넬 메시도 이게 2016년 또 스페인 법정에서 이거 역시 탈세 인정한다. 이게 언제냐면 사건은 2007년에서 9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을 하고 또 초상권에 관련되는 탈세로 55억 정도 탈세를 했기 때문에 너도 징역이야. 그런데 초범일 경우에는 집행유예. 그래서 원래 징역 21개월이었대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해외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이런 욕망,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연봉은 어차피 공개가 되니까 내가 이거를 탈세할 수 없지만 초상권은 내가 광고를 어디서 어느 범위까지 했는지 일일이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런 자신의 초상권을 이용해서 판 돈, 광고 수익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세금을 내지 않는 세금 회피 국가의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빼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약간의 유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부럽네요. 그런 돈이 나는 언제 만져보나. 세금을 186억을 냈으면 얼마를 버는 거예요, 대체?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죠. 좌우간 이러한 행보에 대해서 보시면 손흥민 선수는 성실 납세자야. 근데 이제 이런 해외 스포츠 선수들은 이렇게 탈세 혐의를 보이고 있는데 국내만 해도요. 이 찐팬들이 이게 계속 찬양하고 응원하고 지원하는 이유가 MZ 세대들의 이 경향이 그렇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ESG 경영해야 돼. 착한 경영하고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하면서 개인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선량해야 돼 라고 잣대를 들이밉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유명한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이라고 해도 야, 쟤 왕년에 양아치였대, 가해자였대, 폭력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져요. 그래서 이 MZ세대들은 비도덕적이거나 일진, 양아치 또는 가스라이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만큼 스스로가 좀 도덕적이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흥민 자체가 이제 평판이 너무 좋아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한국 브랜드 평판 연구소가 있거든요. 올해 3월과 4월 사이에 한 달 동안 평판에 대해서 체크를 했어요. 국내 연예인에 대해서. 1위 방탄소년단, 2위 이명웅, 3위 빅뱅, 4위 손흥민, 4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평판이 좋다 보니까 저 같으면은 야, 나의 좋은 평판과 나의 이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서 나 뭔가 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손흥민 선수 뭔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귀국할 때 공항 패션이 굉장히 화제였는데 원래 공항 패션으로도 굉장히 패셔니스타로서 유명했는데 이번에는 깔끔하게 흰색 반팔 티에 청바지 입고 왔어요. 근데 여기에 NOS7이라고 들어있던 거죠.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해서 상표권 키프리스 NOS7을 검색을 해봤더니 손흥민 선수가 출원했어요. 올해 1월에 15개 항목에 대해서 출원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패션, 의류, 뭐 액세서리, 식음료, F&B 쫙 출원을 했어요. 근데 출원하면 일단 상표권에 대해서 내가 권리를 주장한다 이겁니다. 아직 등록은 아니고 선출원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 개인 브랜드를 가지고 이런 음료도 하고 레스토랑도 진출하고 뭐 패션, 의류, 액세서리로 진출하겠다라는 생각을 상표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NOS7이라는 게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손흥민의 SON을 거꾸로 해서 NOS. 그리고 등번호 7. 그래서 손 7인데 손 7은 너무 직관적이니까 싹 돌려서 NOS7. 간지나네요. 간지나죠. NOS. 그런데 이게 약간의 영감을 받았다고 보여지는 게 평소에 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좀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브랜드명도 있어요. 브랜드 자기 거 패션 액세서리 팔고 있어요. CR7.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등번호 7. 그래서 뭔가 유사성이 있는데 하필 똑같이 7. 그리고 이제 리오넬 메시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개인 브랜드 메시라고 해서 론칭해서 열심히 이런 패션, 의류, 잡화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흥민의 NOS7 관련해서 인스타그램을 좀 봤거든요. 벌써 NOS7 오피셜 계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한 3,000명일 때 캡처해놨어요, 밑에. 지금 NOS에 대해서 약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씩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재치 있는 문구를 봤어요. NOS에 대해서 Nothing Ordinary Sunday라고 해서 평범한 일요일은 없다. 뭔가 이게 되게 뭔가 이렇게 감수성 넘치는데? 감성 넘치는데? 감성 넘치는데? 그래서 이 론칭이 거기 써 있었는데 6월 17일에 론칭한대요. 이 영상 나오고 3일 뒤에 론칭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제가 그 임박해서 준비한 거예요. 날카롭네요. 날카롭죠? 그래서 6월 17일 한 이유는 손흥민 선수의 A매치 기간이 5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본업에 집중하고 끝낸 다음에 론칭한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제가 좀 더 뒤져봤어요. 전흥민 선수 또 뭐 상표권 뭐 올렸어 했더니 NOS7 말고도 인필드라고 하나 또 올렸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또 비슷하게 카테고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단단히 준비했다. NOS7과 인필드 두 개로 뭔가 좀 보여준다. 실제 오피셜 계정 보면 모자도 나와 있고 티셔츠도 나와 있고 그래서 일단 패션 잡화와 패션 소품, 의류 쪽은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완전 진짜 진심으로 준비해가지고 왜냐면 이게요,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니에요. 2016년도에 쓱닷컴이랑 같이 해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HM손이라고 해서 스냅백, 모자를 론칭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직접 디자인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제몰이를 했는데 당시에 좀 재미있는 이벤트도 했어요. 자신의 등번호 7을 이용해서 온라인에서 7번째 고객, 77번째 고객에게 사인 모자를 준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스타인데 이제 손흥민은 현재 득점왕까지 해버리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뭘 해도 돼요. 그런 상황에서 브랜드를 론칭한다?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다 얻었어 그냥. 득점왕에 스포츠 세계적으로도 이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이 손흥민 선수의 이런 브랜드 기업으로의 진출 이런 부분을 마케터의 시각에서 한번 풀이해 보자면요. 실제 가치가 얼마나 하냐면요.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스포츠과학정책연구원에서 추산해 보니까 손흥민 선수 한 명의 브랜드 가치가 약 2조 원, 정확히는 1조 8,885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큰 기업이야. 근데 이제 이게 유럽에서 뛰면서 선수로서의 가치, 그리고 손흥민 선수로 인해서 소비재 수출이나 관련되는 수출 관련되는 거, 그리고 이걸로 인한 부가가치 창출, 이런 걸 전체 고려했을 때 약 2조 원의 퍼스널 가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활용해서 브랜드 사업으로 진출을 할 것이 아니라 한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론칭하냐? 오프라인에서는 신세계 백화점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인연이 있잖아요. 2016년에 쑥.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또 생각해 볼 부분은 바로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퍼스널 브랜드라는 거는 뭐냐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 비전, 장점, 매력 이런 모든 걸 종합해서 이걸 가치를 가지고 브랜딩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제 이름을 걸고 떡볶이를 낼 수도 있고 제 이름을 걸고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파워가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구매해 주거나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퍼스널 브랜드 관점에서 손흥민 선수의 행보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P 관점에서도 손흥민이라는 IP 자체가 너무 히트 상품이야. 그러니까 이 IP에 대한 팬덤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NOS7이라는 제품을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손흥민이라는 그 스토리를 구매하는 거예요. 너무 멋지게 얘기했나? 명언인데요. 스토리. 그러니까 단순히 유명인이 만들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우리가 매번 빨리빨리 해, 퀵커머스 해야 돼, 새벽 배송해야 돼 했는데 이게 과연 맞나? 라는 시각이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일부 업체는 퀵커머스 안 해 라는 세력도 있었고 쿠팡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